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후 좌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좀 한번 나눠봅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저희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와 또 남가주 연세동 목회자회가 같이 공동 주관을 해서 오늘 이렇게 귀한 9월 에이징 세미나 2024 제목의 세미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기에 정말 귀한 오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원모 사무총장 나오셔서 환영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75학번으로 현재 연세대 남가주 동문회에서 김영숙 회장님을 보필하며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원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웰 에이징 세미나 2024는 최적의 건강과 영성, 중년 및 노년기의 재구상이라는 주제로 세 분의 강사님들과 약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모두 중년 또는 노년기에 계십니다. 이 시기에는 금전적, 사회적 성공보다는 신체적,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저 역시 작년에 68세의 나이로 은퇴했으며 앞으로의 노년기를 어떻게 잘 보낼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중년 및 노년기는 새로운 삶의 단계를 맞이하는 시기로 건강과 영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서는 이를 되새기고 중년 및 노년기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지혜와 정보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득주 박사님께서 중년기 및 노년기의 건강 관리에 대해 강연하실 것이고, 이 박사님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단연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도움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연세대 남가주 동문회 현재 회장이기도 하신 김영숙 박사님께서 45세에서 65세 사이 중년기 정신건강관리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을 나눠주시겠습니다. 김 박사님은 35년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년 및 노년기 정신적 건강에 대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연목회 회장님이신 김현암 목사님께서 노년기 건강과 영성에 대해 강연하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성의 중요성이 커지며 이를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가 중년 또는 노년기에 계신 여러분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 자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지성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귀한 세미나를 참석하고 또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연세 동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또 우리의 영이 더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강의를 맡으시는 세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또 중요한 그런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임을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런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새천년교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더해 주시고 또 우리 치우진 목사님에게도 그 영성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덕주 의학 박사님 나오셔서 이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노화 관리에 대한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오신 분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일이 되면 초를 많이 꼽습니다. 그 초를 많이 꼽아서 하는 저 행사가 나이대로 꼽아야 됩니다, 원래. 근데 요새는 초를 뭐 한두 개 꼽고 그 부는 걸 하는데, 저 하는 이유는 물론 소원도 마음에 담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저를 꺼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내 폐활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저거를 한 번에 끕니다. 한 번에 꺼야 한 해 동안 무병 간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저렇게 많은 초를 꼽는데 저거를 한 번에 끌 수 있을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해는 사는데 뭔가 문제가 하나씩 생길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 나이만큼 한번 꼽아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래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100만 년 전에는 한 15년, 18년 정도가 아마 평균 나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100만 년이 한참 지나서 지난 한 5, 60년 전에 우리나라도 평균 연령이 한 50세 정도 였습니다. 물론 전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실제로 최근 50년 동안 굉장히 많이 그 50년을 커버할 정도로 우리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근데 이 길어진 것이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2위입니다. 일본이 1위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2위 정도. 그러니까 경제력이 올라가면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보면 아까 그 초를 불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올해는 사는데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건강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기대하는 수명하고 건강의 수명은 이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병원에 가보시면 여성이 더 환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남성이 더 환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보통은 50대 전까지는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폐경 이후가 딱 되면 여성이 더 오래 사는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폐경 이후에 다양한 건강의 문제들이 엄습하게 오게 돼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보면 전 세계가 다 그렇지만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이 건강의 수명은 좀 줄어드는 게 지금 현재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저 이유 때문에 의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사람을 한번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염증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염증하고 싸움을 시작하는데 바로 염증을 이길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우리 몸에는 갖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증상이 나타났다고 꼭 병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좀 지나가 보면 선생님을 만나서는 이게 병이냐 아니냐를 진찰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진단이 되면 또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회복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회복이 되고 특별히 어느 의사를 만났다 그래서 더 빨리 회복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회복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들한테 명의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라. 그 환자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도록 잘 붙들고 있으면 저절로 낫는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또 하나 명의가 되는 방법은 대학병원에 있으면 명의가 됩니다. 왜 그러냐? 다른 데 다 돌아다니다가 낳기 1시간 전에 저한테 그러면 제가 딱 손을 잡아준 그 1시간 전부터 좋아집니다. 그러면 저는 갑자기 명의가 됩니다. 이게 우리 제자들한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 환자를 잘 설명을 해주고 이것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잘 얘기를 해주는 의사한테는 환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은 바로 다른 의사한테 가는데 그 사람이 명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진행이 되면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우리 상태로 가게 돼 있고 이 회복이 불가능하면 복합적으로 합병증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생이거든요. 제가 목사님들 모인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은 도대체 어떤 직업군이 가장 오래 사나 봤더니 목사님 직업군이 제일 오래 삽니다. 이상하죠. 저기 순서가 쫙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쭉 들여다봤는데 이거는 물론 모든 거는 다 데이터를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62년부터 93년까지 약 1,300명 정도의 직업군을 가진 다양한 분들을 봤는데 목사님이 제일 오래 사는데 그 이유가 거기 써놓은 게 제일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종교인 결혼과 가정생활로부터 종교인은 굉장히 자유로워서 다른 우리가 일반 사람이 가지고 오는 그 스트레스 이게 그 염증의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또 궁금해서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니네들은 도대체 그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가장 흔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1번이 웨이트게인이 됩니다. 웨이트게인. 하고 계시는 일들이 아마 이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지 거기에서 오는 것들이 1번 몸을 안 움직인다. 그래서 웨이트 게인이 많이 온다. 그러니까 그 웨이트 게인이 오면 나중에 어떤 문제인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제 이후로 하실 이 정신적인 문제.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타격이 바로 코비드였답니다. 코비드가 엄청난 변화를 줬고 거기로 그것 때문에 얻어진 이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가 저는 저기서부터 벗어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사명을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이 재정적인 문제가 아마 저기에 큰 문제였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다 앞으로 병을 만들어주는 근본이 된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의사가 처음 되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 손만 거치면 다 낫게 해줄 수 있어. 이런 꿈을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책에 있는 것도 좀 외워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인턴 때는 제가 고칠 수 있는 병을 완치할 수 있는 병을 쓰라고 했는데 제가 한 100개는 썼어요. 인턴 때. 레지던트 때 되니까 그게 한 1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저보고 쓰라 그러면 하나도 못 쓸 것 같아요. 왜냐, 이거는 완치라는 개념은 말이죠. 한 번 제가 치료하면 다시는 생기지 않는 병입니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니까
저기 지금 나열되어 있는 저것 다 완치 불가능한 병이에요. 이거는 의료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게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하물며 마지막에 감기조차도 저희가 완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시기 때때로 바꿔가지고 우리를 얼마든지 감염을 시킬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더 의학 지식을 이제 더 위로하면 과연 우리가 사는 건지 아니면 이런 미생물들이 사는 건지 약간 헷갈립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부터 이제 착안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습관을 바꾸는. 근데 그 습관을 바꾸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은 정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든지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을 원하시지, 이 두 방에 해결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적어도 설명을 많이 해주고 이제 나갈 때가 되면 이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선생님 약 하나만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다 하기 싫은데 한 번에 날 낫게 좀 해주세요. 근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 이거는 오랫동안 내 습관이 바뀌어서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과 얼마나 되는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 내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이 습관들이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건강의 문제를 몇 개 안 됩니다. 사람한테 흔하게 나타나는 거는 여기 이제 다 한 번씩 경험하실 거겠지만, 심장병, 당뇨병, 관절염,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병 중에 증후군이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면 병명을 붙이기가 너무 어려운데 본인은 굉장히 고생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암과 치매, 오래 살면 꼭 찾아오는 겁니다. 저 둘 중에 하나는 꼭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손 들어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원인을 온갖 논문과 다 뒤져서 들여다보면 사실 7, 8개가 원인이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걸 나눠보면 호르몬이 하나, 지속적인 염증이 하나, 면역력의 문제가 하나, 그리고 해독의 문제가 하나, 그리고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먹은 게 다 에너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 에너지는 먹으면 우리 세포가 이용할 수 있는 휘발유 같은 걸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바꿔주는 기관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다 엄마한테서 받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미토콘드리아만 자식한테로 가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얼만큼 이 강한 애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형태. 이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몸에 어디가 망가졌거나, 내가 똑바로 못 서 있거나, 아니면 발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에 나를 망가뜨립니다. 제일 많이 망가지는 것 중에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골퍼들이 하는 몸이 망가지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공을 치시는 분들이 사실 몸을 전혀 반대되는 몸을 사용해서 공을 날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골프 클리닉이 굉장히 잘 됩니다. 모두 아파서 오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소화 기능과 흡수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감정의 문제. 이 감정의 문제는 정신과 선생님들이 날마다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딱 봤는데,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히 환자들 막 보실 때 환자들의 마음을 건드리십니다. 무엇을 하는 경우도 다
다 이 무슨 그 병을 치료하려고 가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환자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건드린다는 얘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내부적인 그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살아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안진뱅이도 사실은 그 대화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이죠, 관계 속에서 그 대화를 가지고 지금 이 많은 이야기들을 다 이제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진료실을 한번 가봤다가 놀란 게 의사 선생님이 환자한테 손을 안 대요. 야, 다들 바쁜가 보다. 그게 아니고 첨단 기술들에 너무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더 이상 안 믿고 이 MRI를 믿습니다. 근데 잘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MRI나 엑스레이나 어디의 이 소견과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과의 소견이 맞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MRI 소견을 가지고 칼을 대게 되면 고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성질환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나 이 끊어지질 않고 조금씩 계속 늘어납니다. 흔한 질병은 여러분 고혈압이 병인가요? 근데 이제 가끔 우리 그 레지던트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고혈당이 병입니까? 아니면 고지혈증이 병입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한 집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혈압을 재고, 그 다음에 당을 재고, 그리고 그 피 속에 있는 기름류의 종류를 재서 이 잰 내용과 병의 정도를 이렇게 붙여본 겁니다. 붙여봤더니 120에 80을 넘어가니까 심장병이 조금 더 늘어나기 시작하네? 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당을 보니까 공복의 혈당이 140을 넘으니까 이 사람은 당뇨병이라는 병명을 우리가 붙여봐야겠어. 왜? 당뇨병 자체는 병이 아닙니다. 근데 당뇨병으로 쫓아서 찾아오는 모든 합병증들이 있거든요. 그거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콜레스테롤도 이게 콜레스테롤이 있고 좋은 놈이 있고 나쁜 놈이 있고 뭐 중성지방이 있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동맥경화하고 관계가 있더라. 근데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뭘 제일 많이 강조하고 싶으면 허리둘레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허리가 남성이 바지를 34를 입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온갖 만성질환이 다 옵니다. 34입니다. 34. 여자는 30입니다. 30. 여자가 30인치입니다. 이 바지를 30인치 이상 입기 시작하면 온갖 앞으로 병들이 찾아올 거라고 아마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서 그동안 노화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됐나?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봤더니 5가지밖에 없습니다. 5가지. 노화. 그러니까 우리가 늙는다라는 그 과학적인 근거. 첫 번째는 우리 몸의 모든 신경 내분비 계통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화하기 때문에 호르몬의 내용들이 다 바뀐다. 줄어든다. 두 번째, 우리는 하루 왼종일 혹은 매일같이 사람들하고 관계 또 뭐 음식을 먹고 또 소화하는 관계 이 과정 중에서 산화가 됩니다. 산화. 그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도 괴롭습니다. 그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프리 레디컬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거를 뭔가를 과하게 하기 시작하면 그게 산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산화가 결국은 세포 내에 건강한 전자를 소모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세포가 120년 살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그걸 뭘로 알았냐면 이 세포 안에 저희 유전자들이 있는데 유전자의 끝에 꽁지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이걸 텔로미어라고 합니다. 이 텔로미어.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그 텔로미어가 있는데 세포를 계대 배양을 하기 시작하면 얘가 120년쯤 된 경우에는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유전자적인 요소구나. 그 다음에 교차 결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든지 음식을 먹고 뭘 이렇게 건강한 걸 먹으면 좋은데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음식들 또 거기서 캔푸드 같은 것들을 먹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크로스링크들이 생기는데 이 크로스링크가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 우리 몸에 톱니바퀴 같은 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에 껌처럼 달라붙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이거는 사실 이론 중에 하나인데 적게 먹어야 오래 산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됐는데 실제로 노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테스트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 하루를 안 자고 보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젊었을 때는 며칠 밤을 안 자고 공부를 해도 그 다음날 충분히 회복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아마 못 주무시게 하면 아마 다음날 거의 일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에너지와 관련돼서 피로에 누적된 것을 관련돼서 피로를 회복시키는 속도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무슨 얘기를 들어도 이거는 정말 같이 웃어야 될 내용인데 혼자만 웃지를 않습니다.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평상시 부인하고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이 부인이 더 이상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분에 대한 내 반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감기를 내가 몇 번이나 걸리느냐. 보통은 계절 감기라 그래서 계절에 한 번씩은 걸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면역이 자라나게 되거든요. 근데 계절에 2번씩 걸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해독 능력인데요. 대부분 술을 안 하시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했을 때 이 숙취 현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문제가 있고요. 성기능과 그리고 나도 모르는 통증이 계속 나한테 있으면 이거는 노화로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아까 에너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진짜 많습니다. 이 안에. 근데 저 안에 보통 당분이 하나가 들어오면 당분을 2개로 깹니다. 우리가 2개로 깨서 하나가 그 한 당분이 깨진 것이 저 사이클 안으로 한번 딱 돌면 건강한 사람은 몸에서 쓰는 휘발유, 세포가 쓰는 휘발유라고 ATP라는 게 있습니다. 이 ATP를 38개를 만듭니다. 건강할 때. 근데 건강하지 않을 때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원료를 쓰는데, 근데 그 이외에도 그 각각 하나 넘어갈 때마다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들과 그 다음에 코엔자임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게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그러면 38개를 못 만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는 뭐겠어요? 피로로 남아 있습니다. 수면 장애의 원인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제가 왜 수면을 강조하냐면 이 수면이 곧 내가 노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큰 척독이 있다는 그런데요. 이것이 내가 잠이 들기 힘드냐 아니면 잠이 유지가 안 되느냐, 이걸로 선생님들은 이걸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잠이 안 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잠이 안 오는지를 생각하고 계셨다가 선생님들을 만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늙는 것과 나이 드는 것은 이제 다르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왜냐?
건강하게 나이를 먹으려면 일단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 게 나이입니다. 나이를 먹어야 제일 오래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늙는 것은 사인들이 벌써 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늙는 거구나 이게. 왜냐, 같은 나이의 또래에도 늙지 않는 분이 덜 늙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외모를 봐도 분명히 그렇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죽을까? 그거를 딱 몇 마디로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해놨더니 일단 죽는 원인은 시작이 염증입니다. 그래서 열을 받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열받는 방법은 일단 관계 속에서도 오게 돼 있고, 과식을 해도 그게 열을 받게 돼 있고, 무엇이든지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은 그 과하게 했을 때는 열을 받게 되는데요. 그게 내부적인 게 있고 외부적인 게 있습니다. 열을 한번 받고 나면, 상처가 나고 나면 그거는 그 다음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감기 후에도 이 기침과 가래가 적어도 한 달, 두 달, 어떨 때는 3개월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기관지가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회복되지 않은 이유는 거기가 경화성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젊었을 때는 완전히 회복이 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회복 능력이 떨어지게 돼 있고요. 그거를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장기로서는 혈관에 있는 동맥경화, 그다음에 간에서 오는 간경화, 그리고 요즘 코비드 이후에 가장 많이 생겼다는 이 폐섬유화 이런 게 있는데, 폐섬유화는 폐암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더 이상 조절 능력이 없어지면 암과 치매들이 이제 발생하는 게, 이게 사람이 죽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 살아서 꼭 찾아오는 거, 여러분 뭘 갖겠습니까? 제가 이제 의과대학 1학년 딱 들어갔더니 우리 선배님들이 니네들 다 죽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첫 강의예요. 첫 강의. 니네들 다 죽을 거야. 다 뭘로 죽는지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그랬더니 1번 뭐 2번 뭐 하는데, 니들 뭘로 죽을래? 다 뭐야? 그게 제가 1학년 딱 들어갔더니 가운 입고 앉아 계시는 선배님들이 우리한테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래 살긴 하지만 꼭 찾아오는 이 두 가지는 이제 오래 살면 찾아오는 거라고 알면 되시고요. 그러면 왜 이전에는 저 문제가 없었냐? 당연히 없었죠.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50세인데 저걸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적어도 평균 수명이 60세, 70세 넘어가면서부터 생기는 거고요. 사회의 복잡, 다양한 구조 때문에 저게 더 많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임지가 얼마나 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면 표지에 염증은 우리 모두의 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거를 줄여야 되는데, 저거를 줄이는 일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왜 저렇게 염증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해서 저렇게 되느냐? 우리 몸은 다양한 아까 그 내분비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내분비 구조가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스트레스와 염증과 이런 것들을 다 다양하게 이겨주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콩팥 위에 딱 걸려있는 이게 부신이라고 합니다. 신이 콩팥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니까 그 위에 달려있는 저 조그마한 노란 똥같이 생긴 게 하나 딱 있는데요. 그게 거기서 코티솔과 DHA를 만듭니다. 저기서 얻어낸 약물 중에 세계 최고의 발명이 뭐냐면 스테로이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걸로 주면은 염증을 이기게 돼 있는데, 물론 저거 장복했을 경우에 부작용은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면 쫓아오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노화와 관련되어 있는 증상들이 저기 쫙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는 스트레스 절대로 안 받아 이러시는 분도 저게 생활 속에서 나오는 스트레스의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0점이면요 저 부실이 더 이상 이 일을 안 한다는 뜻이고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께서는 이제 저하고 물론 이런 대화도 저런 대화도 많이 했는데 지금 돌아가신 지 12년이 지났어요. 12년이 지난 지금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야, 나는 엄마 죽고 3년 동안 아무 생각이 안 난다. 무슨 이야기를 저한테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야, 내가 의사를 자식을 만들어 놔도 엄마 하나 못 살려놓는구나. 이 얘기를 날마다 하셨어요. 네가 대학 교수면 뭐하니?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 한 3년을 전혀 기억을 못하세요. 그러면 그 정도가 바로 배우자의 죽음이 나한테 주는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저 100이 딱 되면 부시는 3년간 회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상에서 친구하고 싸웠을 때 얻어지는 이 스트레스 척도는 11점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걸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제가 딱 들어봤더니 11점입니다. 그러니까 10명하고 싸우면 부시는 3년 동안 일 안 합니다. 자, 또 이제 목회자시니까 제가 이거 안 하다가 AI한테 그러면 야, 너 목회자한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내용들이 뭘까? 이렇게 찾아보라 그랬더니 7개를 저한테 쫙 내줬습니다. 이건 목사님들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하면 안 되는 걸 꽤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이 사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좀 더 서포트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면역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여지껏 제가 노화라고 한 내용들을 잘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상기시키시면 저거 다 똑같네. 무슨 얘기냐면 면역력을 망가뜨리는 내용과 이 나를 노화를 만드는 내용이 사실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또 이거 잘 보시면 얘네들을 일으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과연 이 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겠느냐? 이게 답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과로를 피하는 거. 다음에 아까 목사님 1번이 뭐냐면 체중이 느는 거거든요. 비만에 대한 거, 영양에 대한 거, 그리고 환경을 좀 건강한 환경을 피하는 거. 이것이 최우선이라고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습관을 내가 바꿔야 이게 해결이 되는구나. 호르몬은요,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나한테 필요한 호르몬들은 자꾸 줄어들고 필요 없는 놈들은 자꾸 늘어나는 게 저 호르몬의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비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슐린 과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온갖 병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혈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혈압은 병이 아니다. 그거 왜냐? 흑인들은요, 혈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에너제틱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모든 운동의 거의 핵심입니다. 이번에 아마 축구 보시면 알겠지만 축구 선수의 70%는 흑인입니다. 이제는 백인이 어디 끼어들어갈 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 다 혈압 높습니다.
근데 혈압을 잘 이해하시려면 이게 수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압. 그래서 원래 집에 물이 잘 안 나오면 가서 보잖아요. 우리 집 물통이 어떻게 돼 있나. 물통에 물이 없으면 물이 안 나올 거예요. 그죠? 물통을 조금 높여놓으면 물이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멀리 호수로 보내려면 호수를 반만 이렇게 잡고 있으면 물이 멀리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의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 이게 압력이 좀 달라지거든요. 바로 이 내용을 이용을 해서 혈압약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으면 물을 빼버리려고 오줌으로 나가게 이뇨작용을 하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 너무 좁으면 넓혀뜨리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혈관이 넓어지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심장에 이 펌프 역할을 잘 못하면 그렇게 되니까 펌프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리고 물 속에 찌꺼기가 없어지게 하려고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염분을 없애는데 그건 콩팥으로부터 압력을 받는 거를 줄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약을 쓰는데 갑자기 옆집 아줌마가 내 약 먹으면 혈압 잘 떨어져. 그러면 내가 먹던 걸 팽개치고 그 아줌마 걸 가서 먹는 경우가 제가 가끔 봅니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되냐? 어떤 약이냐에 따라 저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남자가 훨씬 더 혈압이 높은데요. 저기 딱 보시면 딱 경계에 딱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폐경된 여자입니다. 폐경된 여자는 여성 호르몬은 말이죠. 여성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듭니다. 화도 잘 안 내고, 그 다음에 모든 거를 다 수용하고, 그 다음에 또 이미 하나님이 여성을 만들 때 두 번째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게 제품을 첫 번째 시제품을 만들 때는 조금 모자르게 만듭니다. 그 두 번째 제품을 만들 때는 만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돕는 배필이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날 도와줘야지 내가 이 일을 잘하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날 도와주면요 일 가서 망칩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큰 역할을 한 게 저 호르몬입니다. 여성 호르몬. 그 여성 호르몬이 굉장한 인내심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이 부드러움을 만들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폐경이 딱 되는 순간에 호르몬이 제로가 딱 한 경우만 빼고 배꼽과 다리 사이에 지방이 는 사람 빼놓고는 호르몬이 확 줍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폐경이 되면 내가 밥만 먹어도 살이 찌게 돼 있어요. 밥만 먹어도 살찝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보시면 콜레스테롤을 제거할 수 있는 이 수용체들이 쫙 여자들이 이 여성 호르몬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게 싹 없어져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혈압으로 터지는 건 저렇게 터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이 늘기 시작하면 병원에 가시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당화혈색소라는 거 체크해 보시죠. 그 헤모글로빈 A1C, 그게 뭔지 잘 모르시죠. 그건 뭐냐면 빨간 피톨 안에 이게 피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빨간 피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혈관 내에 당분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 이게 빨간 피톨에 달라붙습니다. 근데 돌아다니는 당이 많으면 이게 많이 붙겠죠? 그게 계속 5%가 정상인이에요. 근데 6.3%부터는 당뇨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저게 1%씩 올라가면 피 속에 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쫙 써져 있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6%라고 지금 해서 그게 혈중의 당 수치가 120이고요. 저게
만약에 10 정도 되면 240, 2배가 됩니다. 저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합병증이 많아지는 거고요. 이 합병증의 비율은 저렇게 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는 결국은 혈관이 저렇게 막히는 거고요. 적어도 반까지는 우리가 버팁니다. 반까지는. 그래서 5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온갖 질병으로 그 대신 또 혈압이 어떻게 돼요? 저게 빨라지죠. 빨라지면 저 달라붙어 있는 놈을 하나를 딱 차고 나갑니다. 그 차고 나가면 조그마한 혈관에는 저게 가서 딱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달라붙은 거에 결과는 심장 혈관이 저렇게 막혀서 달라붙어 있고, 또 뇌가 아까 터졌지만 이거는 막혀서 그쪽으로 가는 피가 못 가게 되면 그 관계되어 있는 부위에 우리의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해독 능력이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그거는 결국은 간의 건강입니다. 간. 그래서 제가 간 이식하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이식이 가장 리워딩한 것 같습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심장이 제일 리워딩하답니다. 심장 이식이 성공이 되면 사람이 바뀌는 사람이. 두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간을 해보면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까지 새까맣게 있던 사람이 싹 바뀐답니다. 이유는 그 안에 있는 해독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일어나는데, 제가 저걸 보여드린 거는 저 페이즈 1, 페이즈 2, 페이즈 3를 통해서 저게 이제 해결이 되는데, 저 안에 꼭 필요한 비타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페이즈 3가 아까 하나 있었죠. 그 페이즈 3는 이제 독성 물질들을 다 가지고 이제 장에서 끄집어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장의 건강이 얼만큼 중요하느냐에 따라 저 해독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리키갓이라고 해가지고 장내 세포들끼리 이렇게 쫙 달라붙어 있는데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정션이 요 안으로 약간 이게 벌어지니까 거기서부터 박테리아가 혈관을 타고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장을 아예 그 흡수 능력이 다 떨어지게 만들고, 그 떨어진 것은 곧 무슨 병을 가져오냐, 자가 면역 질환들을 만드는 기본이 된다고 합니다. 자, 자가 면역은 원래는 나를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군인들이에요. 감기가 딱 걸리면 그 감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알고 있었던 세포들이 그냥 무의식 중에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도 내가 지난달에 만난 놈이야. 그러면 얘가 바로 발동을 해서 지난달에 만난 애들을 다 없앱니다. 근데 이게 처음 보내요. 처음 보내면 얘랑 처음 싸워서 찌꺼기들이 어디로 가냐면 B셀로 갑니다. B셀로 가서 이번 놈은 내가 다 감당이 안 돼. 그러면 정보를 딱 주고, 이제부터 새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얘를 이기기 위한 세포들을 만들어서 갑니다. 그리고 걸리는 시간이 10일에서 2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약을 먹으면 내가 무슨 감기가 치료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약을 먹으면 그 감기로 인해서 가져온 증상을 내가 호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10일 동안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면역을 이게 회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면역을 회복을 해줄 때 제일 중요한 게 열입니다. 열. 그래서 열이 나는 이유가 얘를 해결해 주려고 열이 나는데, 우리가 힘드니까 열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아이러니컬한 그런 치료가 지금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고 못 사니까. 그래서 자가 면역증에 제일 우리가 흔히 보는 게 이 루마티스 관절염인데, 사실은 저거는 제일 나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원래 나타나는 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뭐냐, 눈부심이 나타나요. 눈부심.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발바닥이 마치 자갈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에 좀 이상한 느낌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피부에 발진이 오고, 장에 누수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콩팥의 기능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실제는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루마티스 관절염이구나 이제 이렇게 병명을 맞췄고요. 엑스레이를 보면 저기 뼈 한 구덩이를 이렇게 쥐가 뜯어먹은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요즘 더 이 뼈와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는 이 제일 흔한 게 사실은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인데 이게 폐경되기 전까지는 남성은 사실 골다공증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남성의 뼈는 여성의 뼈보다 훨씬 더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장독 안에 내가 물을 얼마나 가득 넣느냐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이 가득 들어있으면 장독에 구멍이 나고 새긴 새지만 그 세월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에 골량이 적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골다공증은 폐경된 여성에게 아주 특화된 병이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부러지기 시작하고, 보통은 여기가 제일 먼저 부러집니다. 넘어져서. 그 다음에 허리 부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퇴골이 부러지는데, 요즘은 치료가 아주 약이 좋아서 치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걸 하나 꼭 아셔야 되는데, 요새 가지고 있는 의학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한 가지 건강의 문제로 찾아올 수 있는 수백 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 비만이네?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물론 저보다도 많지만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개의 균형이 깨졌을 때, 그 염증을 이겨낼 수 있는 이 균형이 깨졌을 때 쫓아오는 병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의학 교육을 저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저거를 보면 이제 저 위쪽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염증 제거하고 비만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거를 사실 비만 얘기하면 난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뭐냐면 허리둘레가 아까 말씀드렸던 34인치 넘어가고 당이 올라가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이 저기 목욕탕에 가셔서 옆으로 서가지고 내가 체형이 어떻게 됐나. 근데 이쪽에 여성의 저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봐줍니다. 저거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데 그 옆에 있는 저 모습은 될 수 있으면 피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간이 저 모양이에요. 건강한 간과 아닌 간하고 지금 볼록볼록 튀어나옵니다. 저렇게. 그래서 복강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사람 간 문제 있네. 그리고 금세 보입니다. 저거. 그래서 그동안 비만이 가져다주는 문제. 남자는 전립선이 저 중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전립선. 그래서 너무 비만하면 문제가 됐고, 여자는 유방암입니다. 네. 그래서 주요 암들을 제가 한번 보는데, 저는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외과 선생들은 저거 띄느라고 아주 바빠요.
저거하고 전립선 저 두 개가 저는 약간 지금 프랙티스하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냥 지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제가 이런 암의 원인이 뭐냐 그러고 다 들여다봤는데 그것도 앞서 보여드렸던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아까 저기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제가 몇 살이라고 우리 첫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어요. 83세 정도 되죠. 이제 가족이 얼마나 오래 살까를 고민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적어도 내가 일반 생활에서 이렇게 사면 내가 더 오래 살 거야. 근데 저기 보시면 가족력 중에 결혼 생활이 행복하신 남자는 2년 더 오래 살아요. 2년 더. 여자는 1년밖에 안 됩니다. 예. 여자는 이미 희생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런지 가족 생활이 훨씬 더 좋다고 해서 더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2년을 그러면 85세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친구 잘 만나면 2년 또 올라가요. 그래서 그러면 87세죠. 그리고 내 부모님의 나이가 75세를 넘겼으면 1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또 1년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담배를 안 펴야지 당연히 되겠죠. 근데 안 펴야만 혜택을 본 겁니다. 그럼 적어도 10년 이상 금연이 돼야지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몸에 내가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야채와 과일들을 먹게 되면 조금만 다 해도 벌써 92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들이 없어지면 저거를 다 병이 없게 되면 100세가 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100세는 우습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해야 되는 거, 잠을 잘 자야 된다. 운동은 꼭 계획대로 주 5회 30분 정도 하시면 좋겠다. 가지고 있는 병은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허리 사이즈는 바지를 될 수 있으면 34 이하로 낮춰야 되겠다. 이것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저렇게 튀긴 음식과 작은 음식과 정크 같은 것들은 피하시고요. 그래서 다 보면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하나 복사해 드릴게요. 이걸 이렇게 먹으면 좋다고 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것들인데 여기 연어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연어, 그다음에 계란, 수박, 카레가루, 고추, 곡물 시리얼 이런 거, 그다음에 남색 그 껍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 자색, 남색. 가지. 그래서 혹시 기억이 안 나실까봐 이거라도 기억하고 가시면 사과와 고추와 땅콩과 저 밑에 있는 건 현미입니다. 저 카레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AC입니다. ACS라고 해서 이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굉장한 그 엔타이옥시던트입니다. 그 중에 하나 더 포도씨가 더 들어요. 그래서 제가 외우기 쉽게 AC입니다. AC. 그리고 해독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사과 껍질째로 잘 닦아서 먹으면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블루베리 아까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섬유질 많이 드시고, 하나만 더 얘기 드리고, 이제 이거는 실화입니다. 제가 우연히 하여튼 이 강의 때문에 이거저거 들여다봤더니 일본 여성인데요. 94세 여성인데 그분이 일본에 무슨 신체 나이를 아마 측정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냥 통계학적인 숫자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놀란 게 34세 그분이.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같이 더불어 잘 어울린다 이 사람은. 그리고 잠이 확실하다.
누우면 잔답니다. 누우면. 그리고 항상 그 6시 기상, 11시 잠들고, 그리고 2층 계단 오르기. 어떤 사람 제가 저거 강의했더니 계단 없는 집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옆집 가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평생 같은 몸무게.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거기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인스턴트 안 먹고, 맥주 한두 잔 먹고, 과일, 야채 먹고. 맥주 한두 잔은 이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고, 요즘은 한두 잔도 먹지 말라는 게 요새 아티클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건강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저게 나무거든요. 저 뿌리에 있는 우리 일상생활들이 쫙 있고요. 그걸 이 가지를 통해서 다 올라가다가 저 위에 열매 맺히는 것들이 다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전달하고 싶은 거는 저기 보시면 우리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피라미드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제일 밑에 있는 걸 보시면 공짜입니다. 공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생명과 직결된 걸 공짜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공기 지금 딱 여기서 산소 딱 끊으면 4분 5분이면 여러분하고 저희는 내려갑니다. 물론 여기 돈 주고 사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엔 우리 생활 전체에 비하면 별로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건강, 저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가지고 있는 의학의 내용들을 가서 다 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고, 운동 공짜입니다. 꼭 돈 주고 어디 가서 그 헬스클럽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한 달 계속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동네를 걷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죽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10년 전에 치료 못했던 병을 지금 완벽하게 치료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앞으로 10년 뒤에는 더 좋은 거를 또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많이 먹어야 되냐? 나이 많이 먹어야 됩니다. 나이 많이 먹어야 되고,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은 돌팔이 만나면 안 됩니다. 돌팔이 만나면 갑자기 말이죠, 이만큼 돈을 쓰면 이게 해결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내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늙었는지 아니면 그냥 정상적으로 나이를 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